그래서 좀 전에 그 별똥별 보면서 피는 우리의 소원은 이거 아닐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코로나19가 이 세상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그런 소원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하.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49명인데요.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 역시 수도권으로 1,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휴가철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좀 이 확산세가 넓혀갈까 봐 우려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일부 현실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또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진짜 너무 걱정돼요. 왜 이렇게 보세요? 이 코로나 대유행에 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유행도 있었고 보세요. 지금은 여전히 2,000명. 지금 뭐 굳이 세자면요. 60일이 넘었어요. 지금 네 자릿수. 이 일시, 백, 전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게 60일이 넘었습니다. 2달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예,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그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요. 신규 1차 접종자는 38만여 명이고요. 누적은 3,170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 61.8%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누적 접종자는 1,911만여 명, 인구 대비 접종률 37.2% 정도인데요. 많은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있고요. 추석 이후에는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를 또 꿈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예상이나 기대를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접종 수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추석 연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추석 연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걱정됩니다, 지금 최재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연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확산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델타 변이라고 하는 변이가 생기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억제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원래 기존의 그 바이러스보다 확산세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확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백신을 맞아도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너무 누적돼 있어요. 현재 실제로도 보면요. 전국 이동량이요. 2주 연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백신 맞았으니까 나가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방역당국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논문들의 발표를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명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은 뭐 1,000명대, 2,000명대가 되지만 예전보다 사망률이나 아니면 치명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중증이나? 예, 그렇죠. 그래서 백신을 꼭 맞으셔야 돼요. 네. 네 자릿수가 됐다고 백신 안 맞으시면 안 되고 네. 다만 추석에 가능하면 전문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지 않으신 분은 가능한 한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네.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닷새 연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거의 집에만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SRT, 경북선과 코레일 모두 이번에 추석 연휴에 지난 설 연휴보다 훨씬 더 많은 예매율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5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토일 월화수 금요일 날 오전에 그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까지 지금 거의 5박 6일 정도를 맞아요. 꼭 본가에 찾아가거나 명절 보내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나들이 가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상당히 위태롭죠. 그다음에 접종이 다 됐으니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여러 명 모이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 방송 보신 분들 더욱더 우리 방역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엊그제 주말에도 이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요. 아마 미리 성묘나 미리 또 부모님 만나고 오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닷새 연휴에는 집에 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다른 이 좀 머리 식히러 이 휴양지를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곳에서 사람이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충남 아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교회 신도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돼서 지금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선별진료소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6일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교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교인의 가족을 포함해 9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어머, 됐습니다. 세상에. 확진자의 대부분은 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당 교회 전체 신도수가 100명을 조금 넘기는 것을 감안을 하면 대부분의 신도가 감염된 셈입니다. 지금 이 교회발 집단 감염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전국의 확진자 현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충남의 148.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일단 많죠? 다른 지자체보다. 그런데 그 아산 지역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 교회발 교인 1명이 확진 판정받은 이후 가족 포함해서 98명. 그러니까 앞서 충남의 148분 중에는 지금 98분이 충남 아산발이에요. 아산 교회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해당 교회에서는요. 최재봉 교수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요.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원이 제한돼요. 첫째는 전체 좌석수, 교회에 앉을 수 있는 좌석수의 4단계인 지역은 10%, 3단계는 20%까지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갈 수가 있는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 전체 좌석이 300석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20%가 6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몇 명이 갔냐? 90명이 갔습니다. 1차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이고요. 두 번째 어긴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더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예배를 4시간을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취식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취식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마스크도 벗게 되죠. 가까이서 먹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중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에 감염된 분이나 확진된 분이 있으면 그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거든요. 음식 먹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된 둘 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조치입니다.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전체 좌석이 300석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라면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런 교회는 예배 상황을 각 지자체에서 직원분이 나와서 보통 이 체크를 하던데 그런 것도 아니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자체에서 나와서 사실은 단속 비슷하게 불시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면 예배 가능한 인원 제한을 어겼고 그리고 취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서 이제 마스크 벗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명백한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는 뭐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역학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 다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뭐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고 교회를 아예 사실 문 닫게 운영을 중단하는 것도 사실 가능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교회 건물 폐쇄하고 이제 방역이라든지 소독 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사실 검사자만 지금 1,000명이 넘게 아이고. 왔고 그 이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제보 선별진료소에 대기해서 검사받는 모습이 언뜻 보면 그냥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는 선별진료소라고 착각할 정도의 저 모습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선별진료소를 찾는 모습이에요. 방역당국 관계자 얘기 그리고 교회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1,080명 왔거든요. 네, 오늘 이거 한 2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 인정하는데 300석에 한 7, 80명 앉으면 충분히 앉겠다 생각했고 그 백신 맞는 것들은 되니까. 이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SOS를 뜻하는 박자에 맞춰서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어머. 네, 그러네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동시다발적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서울에선 주최 측 추산 2천여 대, 경찰 추산 120여 대의 차량이 시위를 벌였고 같은 시각 부산과 광주 등 8개 지역에서도 차량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 행렬과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의 검문까지 이어지면서 인근 도로에선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정체가 빚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영업자분들의 그럼 요구사항은 대체 뭐였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런 방역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면은 차량 현수막의 내용이 이겁니다. 거리두기 보이콧 위드 코리아. 이제는 우리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인데요. 네. 어젯밤 11시부터 오전 1시 15분까지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00대 이상의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규모의 차량 시위는 이번이 처음인데 네. 시위 참가자들은 이동 중 차에 부착된 비상등을 켜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를 했고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위험하지 않냐 하는데 차량 시위이고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거리 두기는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로 바꾸자 이제는 방역 수단을 방역 규제를 이제 그 얘기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 한 팀도 못 받고 어저께도 한 팀 받고 정말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거리두기 체계가 업종별 이렇게 제한을 했던 부분들 자체가 이 소상공인 생태계에서 보면 하나를 뚝 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객들 이런 부분들이 발이 뚝 끊긴 부분들이라고 보십니다. 계속 이렇게 소상공인만 계속 이렇게 억제고 이래 하면은 저희만 솔직히 진짜 저희만 피눈물 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이제 다 썼고. 시간 제한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조금 더 방역 정책이 바뀌었으면. 물론 저 시간대에 저 도로를 지나셨던 다른 운전자분들은 큰 불편을 겪으셨겠죠. 하지만 최진봉 교수님, 저 자영업자분들의 저 행동을 막무가내로 나무랄 수만은 지금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어젯밤에 저도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젯밤에 저도 11시쯤 끝나서 가는데 강변북로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엄청 막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그래서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 안 막히는 길에 밤 11시에 차가 막혀서 갔더니 이제 저렇게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한 줄로 쭉 서서 맨 우측 차선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시던데 어쨌든 보면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어서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풀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전문가들은 저렇게 이제 저분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또다시 저분들이 피해를 당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영업자 수상자들 또 어려운데 이제 저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전문가들이 해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업종별로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분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저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고 만약에 안 지키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가능한지를 뭐 저는 이제 방역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감염병이나 방역 전문가들이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해결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의 이 불만에 못지않게 예비 신혼부부들도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긴급대책 발표하고 나서 혹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에서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네.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이제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렇게 됐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49명에서 좀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예비 신랑 신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방역 지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 등 한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이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가
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저렇게 화환에 본인들의 메시지를 내걸고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사실 조금 들어보면 예식장 같은 경우에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99명까지 이제 입장을 하게 된 것으로 바뀌었는데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명수만 늘린 걸로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단 인원을 따져서 입장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를 이제 적용을 해주기도 하는데 왜 예식장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인원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을 해주지 않느냐라면서 본인들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규제는 풀린 것 같지만 뭔가 대책은 마련된 것 같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결혼을 앞두신 예비 신랑 정말 그 절박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게 과연 그 완화된 건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신랑 신부가 그 식장하고 계약한 비용은 그 기존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결혼식장 뷔페는 그 일반 뷔페보다 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잘 되어 있고 방역 수칙도 더 잘 지키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체 이렇게 불공평한 기준들이 적용되는 건지 좀 안타깝고 참 딱합니다. 일생일대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아닌 시위 속에서 치러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딱합니다, 지금. 그렇죠. 많은 분들의 축복도 받고 많은 분들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의 마음일 텐데요. 이게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은 갑자기 하객 수를 줄였다가 조금 완화되면 늘렸다가 하니까 이들도 어떻게 날짜를 맞출지를 몰라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좀 오래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성적이 행복순이 아니듯이 하객 수가 결혼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현장에서 좀 관여하는 분들은 제발 탁상 공론하지 마시고 결혼식장도 가보시고 예비 신랑 신부의 말씀 좀 들으시고 하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도 좀 보신 다음에 좀 현실에 맞는 정책도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비 신혼부부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지금도 주말에 이런데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목소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 예비 신랑 신부의 목소리 절대 소홀함 없이 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